난민세관 단속국에 체포됐던 컬럼비아 대학교 학생에게 석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정치적 신념을 펼쳤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될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결입니다. LA 카운티 지역에 수년간 방치됐던 대규모 노숙자 텐트촌 철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음주운전 초범에게도 시동잠금 장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뉴욕 맨해튼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해 인근 건물에 있던 사람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인간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침입종 개미가 확산하면서 당국이 경고에 나섰습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ed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0일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첫 석 달 동안 미국 경제는 더 어려워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일자리 역시 예상보다 절반밖에 증가하지 않으면서 뉴욕 증시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세웅 특파원입니다. 올해 1분기 미국 국내 총생산 GDP가 전기 대비 0.3% 감소하며 역성장했습니다. GDP 감소는 지난 2022년 1분기 이후 3년 만에 처음입니다. 0.4% 플러스 성장을 예상했던 다우존스 시장 전망치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은 1.8%만 증가한 반면 수입은 41.3% 폭증하면서 GDP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수입 증가폭은 팬데믹 기간을 빼면 50여 년 이래 가장 컸습니다. 관세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외국 상품과 원자재를 미리 쌓아두기 위해 수입량을 늘린 탓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상무부는 정부 지출 삭감도 역성장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경제 불확실성에 고용시장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4월 민간 일자리는 한 달 전보다 6만 2천 명 증가하며 전망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역성장 충격에 뉴욕 3대 증시는 급락 출발했다 회복하며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시장은 하나의 지표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I don't view the stock market as the end. Stock markets to me are an indication, but the big indication is what's happening. 인플레이션 지표인 3월 개인 소비 가격 PCE 지수는 작년 대비 2.3% 상승하며 양호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상승률은 2.6%로 4년 만에 가장 낮았지만 관세 시행 전의 수치라서 시장에선 큰 무게를 두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는 2분기부터가 더 큰 문제입니다. 두 개 분기 연속으로 GDP가 감소하면 경기 침체에 본격적으로 들어섰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이런 결과들이 반영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지지율은 또다시 36%로 집권 1, 2기를 통틀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경제에 대한 각종 우려스러운 상황은 바이든 전 대통령 때문이라고 책임을 떠넘기면서 인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로이터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달 25일부터 사흘간 실시한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는 36%에 그친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6%였습니다. 로이터가 불과 9일 전 실시한 조사 때 결과인 37% 대 51%보다 지표가 더 나빠진 겁니다. 36%는 집권 1, 2기를 통틀어 최저치라고 로이터는 밝혔습니다. 국정 지지도 결과는 긍정 42, 부정 53%로 지난번 조사와 같았습니다. 경제 분야 지지가 특히 하락하는 건 대대적으로 도입한 관세 정책이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우려를 키웠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1분기 성장률이 3년 만에 마이너스 0.3%로 역성장한 것도 이런 불확실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SNS에 올린 글에서 이것은 바이든의 주식시장이지 자신의 것이 아니라며 바이든 책임론을 폈습니다. 특히 관세와는 전혀 무관하고 바이든이 남긴 나쁜 지표 때문이라면서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nd I have to start off by saying that's Biden. That's not Trump because we came in on January, this are quarterly numbers.
그러나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Tariffs and the anticipation of tariffs were really driving some of the drop in GDP that we saw. 이곳 시간으로 이틀 뒤인 금요일 4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됩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또 다른 중요 지표인 노동시장에 대한 성적을 낙관할 수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만큼 트럼프의 반론과 정책 선택이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미국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컬럼비아대 유학생에게 석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버몬트주 연방판사는 지난 14일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에게 구금된 34살 모셈 마흐다위에게 석방을 명령하고 정치적 신념을 펼쳤다는 이유만으로 마흐다위를 위험한 인물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마흐다위는 시민권 인터뷰를 보기 위해 이민국 센터에 방문했다 붙잡혔습니다. 정부는 그가 지난해 가자 전쟁 발발 이후 캠퍼스에서 팔레스타인 학생회를 공동 설립하고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를 주도해왔다며 이를 구금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정부가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고 언론의 자유를 억압했다고 주장하면서 마흐다위는 10년 동안 합법적인 신분을 가졌고 구금 사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Yeah, of course, I have said and done many things that are threats to national security. The way that how they frame it, they say that they want peace through strength. What is this peace through strength? We say we want peace with justice. There is no peace without justice. 미 국무부는 이민 국적법에 따라 마흐다위를 추방할 수 있으며 마흐다위의 체류와 활동은 외교 정책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미국의 외교 이익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한 상태입니다. 한편 판사는 마흐다위의 사건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원격 수업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LA 카운티 가디나 지역에서 수년간 방치됐던 대규모 노숙촌 철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 노숙인 지원팀은 웨스트 렌초 도밍게즈 지역에 불법 주차된 RV 수십 대와 쓰레기, 각종 폐기물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노숙촌은 피게로아 스트리트와 레단도 비치 블러버드 일대 수블럭에 걸쳐 형성됐으며 RV 약 60대가 도로를 점거해 주민 불편이 계속돼 왔습니다. 카운티 측은 현장에 거주 중인 약 60명의 노숙인을 호텔로 임시 이주시킬 계획이며 모두 50대 이상의 RV를 거리에서 제거할 예정입니다. 이번 작업은 수개월간 준비된 수백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작전으로 약 3일 동안 진행됩니다. 카운티는 철거와 동시에 주거 지원과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음주운전 초범에게도 차량의 시동 잠금 장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B 366 법안은 운전자가 시동을 걸기 전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를 초범자에게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코티 패트리 노리스 의원은 캘리포니아가 전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가장 많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동 잠금 장치는 운전자가 개인 비용으로 임대에 설치해야 하며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해 하루 평균 약 30센트, 한 달 약 9달러 수준으로 비용을 줄여주는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공공변호사협회는 법안이 재판부의 재량권을 제한하고 경제적 부담이 과도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주의회 공공안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예산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뉴욕 맨하튼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해 인근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뉴욕 소방국에 따르면 사고는 맨하튼 모닝사이드 하이츠 지역 브로드웨이 3081번지에서 발생했으며 도로 굴착 작업 중 고압 가스관이 손상돼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누출된 가스는 정오쯤 차단됐고 가스관이 완전히 파열되지는 않았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 건물 7곳에서 주민들이 대피했고 주변 도로들도 한때 폐쇄됐습니다. 또 지하철 1호선은 96번가에서 168번가 구간까지 양방향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현재까지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 국제공항에서 반려견용 샴푸로 위장한 액체 마약이 적발됐습니다. 국경세관보호국은 지난 1일 LAX 내 반출 단속팀이 수화물 검사를 하던 중 의심스러운 액체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수화물은 반려견용 샴푸 세트로 신고됐지만 병 안에는 결정화된 흰색 액체가 들어있었으며 정밀 검사 결과 액체 메삼페타민으로 판명됐습니다. 총 12개의 플라스틱 병 안에 담긴 마약은 17파운드로 호주 시가로 약 180만 달러에 이릅니다. 이 화물은 호주로 배송될 예정이었으며 CBP는 이번 밀수 적발이 국제 마약 유통망 차단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CBP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 동안 미국 전역에서 총 17만 4천 파운드, 약 7만 8천 킬로그램의 메삼페타민을 압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 인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침입종 개미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연방농무부에 따르면 아시아 침개미로 불리는 이 개미는 현재 미국 남동부 지역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으며 사람에게 치명적인 알레르기 반응, 즉 아나필락시스를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 개미는 독침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옷 속으로 들어왔을 때 사람을 쏘는 경우가 많습니다. 쏘였을 경우 혀나 목이 붓고 기도가 막히며 호흡 곤란과 메스꺼움, 구토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침개미는 7월에서 8월 여름철에 활동이 가장 활발하며 주로 나무나 장작, 낙엽 아래에 서식하지만 실내로 침투해 번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당국은 침개미로 의심되는 개미를 발견할 경우 전문 방제업체를 통해 종을 식별하고 장작은 집안에서 멀리 떨어진 건조한 상태로 보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연방 당국이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수백 명을 상대로 카드 정보 갈취 사기를 벌인 용의자 4명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이들이 주유소와 현금 자동 입출 금기, ATM 등 단말기에 스키밍 장치를 몰래 설치해 피해자들의 카드 정보와 비밀번호를 훔친 뒤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300명이 넘고 피해 금액은 20만 달러를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용의자들은 지난해 4월 19일 수배 조치된 이후 모두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자취를 감춘 상태입니다. 당국은 이들이 은행 사기와 중범죄 신원도용 혐의를 받고 있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LA 한인회가 한인 학생들에게 한국 방문 기회를 제공하는 국제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LA 한인회는 LA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와 역사, 안보 교육 등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가오는 6월 17일부터 25일까지 8박 9일 동안 경기도 여주시와 전북 전주시를 방문해 세종대왕 영릉, 한옥마을, 전동성당, 전주 전통문화고등학교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청 비용은 항공요금과 보험, 숙식, 교통 등을 포함한 1,800달러입니다. 모집 인원은 45명으로 참가 자격은 2011년생인 9학년부터 11학년 한인 학생들이며 일정을 함께 하는데 건강상의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어제부터 5월 13일까지로 신청서와 간단한 자기소개서, 여권 사진 등 필요한 서류를 함께 첨부해 LA 한인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LA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의 최종 판단이 나옵니다. 선고는 TV로도 생중계될 예정인데요. 이례적인 초고속 선고의 배경을 두고 여러 관측이 나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TV 생중계를 허용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TV 생중계되는 건 2019년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 이듬해 이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오후 3시 대법관들이 법정에 들어서면서 선고 절차는 개시됩니다.
심리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 중 과반인 7명 이상의 의견으로 이 후보 운명은 결정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의 쟁점인 요지를 읽고 결론인 주문은 마지막에 낭독합니다. 초고속 선고 배경을 놓고선 대법원은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최근에 이제 공선법 사건에 처리된 사건을 보면은 그 이전에 비해서는 1심, 2심 모두 한 2배 정도 속도가 빠르게 처리가. 거기에다가 이제 사안의 예를 들면 시급성이라든지 또 이제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토대로 해서 이제. 하지만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둘렀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기자마자 통상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심리를 사흘 새 2차례 하는 등 모든 게 이례적으로 빨랐습니다. 한 전직 대법관은 대선 전 선고하지 않을 경우 쏟아질 정치적 공격과 비판을 고려했을 거라며 대선 후보 출마 가능 여부에 답을 내주는 게 대법원 기능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고를 일찍 해도 늦게 해도 비판을 받을 거라면 일찍 하는 쪽을 택했을 거라는 겁니다. 또 최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대법원의 존재감을 보여주려 했을 것이란 분석도 내놨습니다. 대법원의 선택지는 크게 2가지입니다.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면 무죄를 확정하고 그렇지 않다면 사건을 파기해 다시 서울고법에 내려보내게 됩니다. 대법원 선고가 차기 유력 대권주자의 정치적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어떤 결론을 내든 정치적 공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무속인 건진법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과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수행비서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는데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소환도 임박한 걸로 보입니다. 이승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검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26일 만으로 검찰이 서초동 자택을 압수수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관련 압수수색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통일교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를 통해 건넸다는 김건희 여사 선물을 찾는 데 주력했습니다. 6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고가의 명품 가방, 그리고 인삼 등이 전 씨에게 전달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검찰은 특히 압수수색 영장에 목걸이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씨는 목걸이를 주지 않고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는데 검찰은 이들 선물이 김 여사에게 건네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고가의 선물을 건네며 한 청탁이 일단 통일교 전 본부장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해달라는 거였다고 적시됐습니다. 다만 이 통일교 인사가 실제 취임식에 참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또 아크로비스타 상가에 있는 김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과 김 여사를 수행하는 비서의 자택 등도 함께 압수수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파면 이후 관저에 있던 짐을 일부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등으로도 옮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6시간 40분가량의 압수수색을 통해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메모장, 노트북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다만 김 여사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공직자가 아닌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앞서 김 여사가 최재형 목사에게 받은 디올백 등을 무혐의 처분하고 항고도 기각했습니다. 김 여사의 직무 연관성과 대가성을 이번에는 입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를 직접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 측은 변호인 입장문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은 조악하기 그지없다며 검찰의 줄서기 또는 전직 대통령 및 영부인에 대한 망신주기 아니냐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한동훈 경선 후보가 마지막 토론회를 펼쳤습니다. 그동안 탄핵에 대한 엇갈린 입장을 보여온 두 후보는 이번에는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최종 경선 두 자리에 오른 김문수, 한동훈 후보의 마지막 토론회. 한동훈 후보가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를 앞장서 외쳐온 김문수 후보를 향해 양보를 언급하며 먼저 날을 세웠습니다. 후보님이 최종 후보가 되시면 그때 한덕수 총리에게 후보 자리를 양보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처음부터 한 총리의 출마를 환영해온 김 후보의 저자세를 에둘러 비판한 건데 김 후보도 명분 없는 양보는 없다며 맞받았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애를 써서 뽑아준 후보가 양보를 한다 그럴 때는 뭐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뭐 어떤 명분으로 양보를 해야 된다는지 저는 그 질문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 시기를 두고도 분명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김 후보는 최종 후보가 된 뒤에 단일화를 논의하겠다고 약속한 반면 한 후보는 지금은 말할 단계가 아니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아마 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된 다음에 바로 늦지 않게 그러나 국민들이 볼 때 합당한 방법으로 지금은 언제 누구와 단일화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 이슈가 너무 크게 되는 것은 저는 우리 당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승리를 날선 신경전과 달리 최근 출마 선언을 한 이낙연 전 총리 측이 빅텐트 조건으로 당명 변경을 요구했다는 보도를 두고는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다른 집 아이 보고 이름을 고치라는 것. 문재인 정권 사람들에게 당이 휘둘려선 안 된다며 나란히 보수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김 후보의 GTX 노선 확대 공약, 한 후보의 5대 메가폴리스 공약을 두고는 서로 현실성이 없다며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지 않으면 공약이라는 것이 허구의 비일공짜가 돼버리는 겁니다. 수도권 6개 노선도 안 되는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이걸 어떤 재정으로 하겠는지가 오히려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이번 주 토요일 최종 후보를 확정합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50여 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힘차게 걸어오신 어르신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MJ보험은 한인 커뮤니티를 이끌어오신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말이 통하는 종합보험 MJ보험.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총리직을 사퇴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한 총리는 출마 여부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 총리가 국정원 출신들을 동원해 대선 상황실을 꾸렸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강현섭 기자입니다. 대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을 나흘 앞두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외교 안보와 경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오전에는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을 만나 조선업 지원책을 논의하더니 오후에는 중소기업 중앙회를 찾았습니다. 규제개혁을 약속하는 자리였지만 돌아온 답변은 사실상 대선 출마를 전제로 한 덕담이었습니다. 어느 자리에 계시든 지금까지의 마음처럼 한국 경제와 중소기업을 위해 할 일을 꼭 해주시고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한 총리가 전직 국가정보원 인사들로 대선 대비 상황실을 꾸려 공작 정치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정원 출신으로 상황실을 구성해서 운영했다는 믿을 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인지도 때가 되면 밝히겠습니다. 특히 정세균, 이낙연 전 총리의 한덕수 캠프 합류설을 기사화되도록 흘린 것이 대표적인 공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등이 대선 전에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 한다는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을 두고도 한 총리가 관건 선거를 해왔다는 증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총리가 오늘 오후 총리직에서 사퇴하고 이후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 총리가 이낙연 전 총리에게 먼저 만나자고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출마 선언에 앞서 새 규약과 함께 단일화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가능성 중 하나였던 한덕수 출마가 3주 만에 현실로 다가오면서 보수 진영 대선 구도가 크게 출렁일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현섭입니다. 딥페이크로 만든 가짜 인물로 연인 행세를 하며 돈을 뜯어낸 부부 사기단이 검거됐습니다. 사업가부터 노인, 주부 등 남녀노소 100여 명이 일명 로맨스 스캠에 당한 건데요. 피해 금액은 12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괜찮아? 잘 보여? 지금 이제 집에 갈 거야. 카톡해. 마치 연인 사이처럼 영상통화를 하는 이 여성. 본인 얼굴이 아닌 딥페이크 기술로 다른 얼굴을 더 씌운 가짜 인물입니다. SNS에서 이성에게 무작위로 말을 걸어 연락을 시작한 뒤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채팅을 하며 교제하는 사이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신뢰가 쌓인 뒤엔 투자 전문가의 유튜브를 보며 함께 공부하자고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라이브 강의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속이는 경제를 제대로 판단하는 기준도 저와 함께 하나씩 알아가시고요. 그러나 이 남성도 딥페이크 기술로 다른 얼굴을 얹은 가짜 전문가였고 수천 명에 달하는 실시간 조회수와 유익하다고 칭찬하는 채팅창도 조작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자신과 교제하는 상대방이 큰 돈을 벌었다는 말에 돈을 넣었습니다. 계속 그걸 설득을 해요. 자기 돈을 번 거를 또 보여주고 그런 식으로요. 나중에 뭐 미래까지 함께 하자 막 그런 식으로 또 하지만 영상통화를 한 이 여성과 경제 전문가 행세를 한 이 남성은 사실 부부 사이였고 한없이 다정했던 연락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순간 단번에 끊어졌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이들이 이런 식으로 100여 명을 상대로 뜯어낸 돈은 120억 원. 기업체 사장과 주부, 노인, 장애인까지 한 명당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8억 원 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다음에 남녀노소 뭐 다 가리지 않습니다. 예. 누구든지 얼마든지 그 비슷한 연령대에 맞춰주면 되니까 얼굴과 이걸. 경찰은 로맨스 스캠 조직 인사팀장 등 10명을 구속하고 35명을 입건하는 한편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총책이자 가짜 투자 전문가 30대 강모 씨와 영상통화를 담당했던 강 씨 아내의 송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스웨덴 중부의 대학 도시 웁살라에서 대낮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청소년 3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16살의 용의자를 살인 혐의로 체포하고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웨덴 웁살라의 한 미용실, 16살의 소년이 들어서더니 갑자기 총을 난사해 현장에 있던 15세에서 20세 사이 피해자 3명이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직후 스쿠터를 타고 달아났지만 2시간 만에 자택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단독 범행으로 보고 구체적인 동기를 수사 중인데요. 일부 희생자가 갱단과 연관됐다는 현지 보도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최근 갱단이 형사처벌 기준 연령인 15세를 노려 10대 청소년들을 온라인으로 모집해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사건은 10만여 명이 몰리는 전통 축제 발푸르기스를 하루 앞두고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자욱한 연기, 운전자 없이 버려진 차량들이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인근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건데요. 불길이 도로까지 번지자 일부 시민들은 차량을 버리고 긴급 대피했고 현재까지 7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산불은 예루살렘 남쪽 유대 구릉 지역에서 시작돼 강풍을 타고 도심 방면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당국은 예루살렘과 해안 도시를 잇는 주요 고속도로를 통제했고 소방대원 120명과 항공기, 헬기를 총동원해 진화에 나섰지만 시속 64km에 달하는 강풍 탓에 불길은 여러 지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일부 마을에 대피령을 내리고 그리스, 이탈리아 등 인접국에 긴급 지원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햄버거 위에 올라간 빨간 소스의 정체, 바로 한국산 고추장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소속 우주비행사 조니 김이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직접 만든 고추장 버거를 SNS에 공개한 건데요. 소고기 스테이크와 치즈, 감자 그레탱 위에 고추장을 얹어 완성했습니다.
군대에서 먹는 레인저 버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조니 김은 가족의 요리가 그리웠는데 나름대로 딱 그 맛이 난다며 고추장을 가족의 맛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한국계 이민 2세인 조니 김은 해군 특수부대 네이버실 출신으로 이라크전 참전, 하버드 의대 졸업, 군 조종사 자격까지 갖춘 아메리칸 드림의 주인공인데요. 2020년엔 나사의 달 탐사 후보군에도 이름을 올렸고 이번 임무를 통해 마침내 우주 비행사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30분쯤 기후현 하시마역과 시가현 마이바라역 사이에서 정전이 발생해 도카이도 신칸센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도카이도 신칸센은 도쿄와 나고야, 오사카를 잇는 일본의 핵심 노선인데요. 열차 운행은 오후 7시쯤부터 순차적으로 재개됐습니다. 도카이도 신칸센을 운영하는 철도업체 JR 도카이는 전선을 타고 올라온 뱀이 전력 공급 장치에 얽혀 합선이 발생했다고 설명했고 정전 지역 선로에서 죽은 뱀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가입자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통신사 대리점으로 몰리고 있죠. 유심 대란에 급기야 대신 줄을 서줄 줄서기 알바 구인글까지 등장했습니다.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글입니다. 서울의 한 SKT 대리점에서 유심 구매 대리 줄서기 해줄 분을 구한다며 오전 7시 반부터 2시간가량 줄을 서주면 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는데요. 순식간에 지원자 12명이 몰렸습니다. 한정된 유심 재고 탓에 불안한 SKT 가입자가 돈까지 들여가며 자구책을 찾고 있는 겁니다. 집단 행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청원은 물론 집단 소송 등 공동 대응을 위한 온라인 사이트가 개설되기도 했는데요. 집단 소송을 추진 중인 한 로펌은 어제까지 소송 참여 신청자가 1,300명을 돌파했다고 알리기도 했습니다. SKT의 유심 무상 교체 시행 이틀 만에 70만 명이 넘는 이용자가 교체를 완료했는데요. 하지만 SKT 가입자는 2,500만 명으로 교체율이 2.8% 수준에 불과해 유심 대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자신을 덮치는 대형 크레인을 피해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순간이 영상으로 포착됐습니다. 천운, 하늘이 도와준 덕분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중국 장수성의 한 공사 현장인데요. 서 있던 남성이 몸을 웅크리며 피하는 순간 거대한 크기의 뭔가가 바닥으로 쓰러집니다. 엄청난 충격으로 뿌연 먼지가 주위를 뒤덮고 콘크리트는 일부가 크게 부서졌습니다. 길이 70m, 무려 23층 높이나 되는 대형 타워 크레인이 갑자기 넘어진 건데요. 한 근로자가 크레인이 기울어지는 장면을 보고 쌓여있던 공사 자재 옆으로 재빨리 피해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수십 톤에 달하는 크레인이 덮쳤다면 어찌 됐을지 상상만으로도 아찔한데요. 이 모든 일이 불과 12초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사고는 모면했지만 남성은 물론 주위에 있던 이들도 얼마나 놀랐을까요? 누리꾼들은 반응 속도가 대단하다, 천운이다라면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미국 코네티컷주의 한 가정집 마당인데요. 야생 곰 한 마리가 성큼성큼 계단을 오르더니 미끄럼틀을 타고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당시 집주인은 외출 후 귀가해 곰 2마리가 마당에 나타난 걸 알아차리고 창밖을 주시하고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그중 한 마리가 미끄럼틀로 향했고 이 모습을 재빨리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와 착지까지 마치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듯 보여 놀라움을 자아내는데요. 주택가에 등장한 곰은 공포스러울 법도 한데 미끄럼틀을 즐긴 뒤엔 별다른 말썽 없이 떠났다고 하니 이 정도면 귀여운 불청객이 아닐까 싶네요.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4월 30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